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8월 1주차 공모주 앱로 두 번째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있었지만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같은 색깔 부분의 비례 청약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이제 하나씩 보고 수요 예치 끝난 뒤에 저의 판단을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약 개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엠로는 8월 4일과 5일에 청약을 하고요. 플래티어와 일정이 겹칩니다. 환불 역시 마찬가지고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하나만 되고요.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 기준 22,600원입니다. 공모 규모는 230억 원에 공모 후 예상 시총은 1,226억으로 소형주로 판단됩니다. 청약 한도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등급 50%만 되죠. 그래서 청약 한도는 4,520만원 정도를 하면 풀청약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청약 자격은 하루 전날까지 계좌 개설을 하시거나 온라인 개설 등에는 청약일까지 가능하다고 투자 설명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주 물량이 없이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으로 배정될 것 같고요. 25%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량이 작죠. 30%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량이 작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그 수량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청약 건수가. 그래서 이 건수에 따라서 이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지금 모집이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사주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개요를 보시면 100% 구주 매출의 특이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대주주가 엑시트하기 위한 구주 매출이 아니라 자회사, 즉 자사주, 자회사가 아니고 자사주죠. 자사주 구주 매출입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 후에 100%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넥스에서 이미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쭉 급등을 해서 공모가 위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공모를 하면 이제 아마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엠노의 기업 내용을 보시면요. 요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나오면서 내용들이 조금 복잡한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주고 이것저것 여러가지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라고 해야 할까, 핵심을 우리는 기업에 요것을 해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면서 뭐 전체적인 향상성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왠지 말 많은 사기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은 일단 레퍼런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만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SCM 구축 및 용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CM이 바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공급망 관리, 즉 무언가 생산품을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 이런 부품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부품이 필요해요. 그럼 현대모비스 부품을 또 현대위아도 또 현대위아도 있을 거고 뭐 만도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계열사가 있으면은 자 우리 이거 필요해, 자 이만큼 생산할 거야 하면은 이런 공급망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SCM 구축 및 용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공공기관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구축을 하면서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축해줄 때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 라이센스 하고 기술료들을 받아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어보다는 조금 더 확정성이 뛰어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렇게 레퍼런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쟁사의
제품들이 들어오면 뺏길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경제적 혜자가 중요한데 과연 이 혜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은 뛰어나나 언제든지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그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아주 다양한 업종에 엄청난 레퍼런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기업 삼성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계열사들이 이 삼성 계열사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LG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SK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지만 투자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성과 확장성을 제가 항상 보는데 여기에는 플래티와는 다르게 라이센스와 기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같이 넣어주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는데 이게 성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클라우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매출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지고 대기업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만도, 뭐 위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여기서 엄청난 또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기업 계열에서 쓰기 때문에 요 기업들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군의 고객들이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객이 확장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설명서에 이거는 좀 약간 그림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예전에 투자 설명서를 함부로 안 믿었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서 그대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기업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기도 하지만 고객과 직접 매출을 한다. 그래서 이 당사의 응용 소프트웨어 모듈 및 서비스를 고객이 가져간다는 건데 대기업 계열 SI 회사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요걸 이렇게 딱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에 있는 SI 뭐 SDS나 이런 대기업 계열사 내에서 IT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가 뭔가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이런 특정 부분을 여기 앱노에 맡기는 외주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앱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이런 공기업에서도 많이 설명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주 잔고량이 나와 있더라고요. 수주 잔고량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일어날 매출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2020년 매출액이 400억인데 2022년과 2023년 그러니까 2021년 뭐 한 6월쯤부터겠죠. 6월 7월부터 이제 2023년까지 약 240억이 이미 지금 수주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액은 담보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트렌드라든지 요즘의 트렌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밸류가 좀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디지털 전환 굉장히 핫하죠.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에서도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는 시대의 흐름과 잘 맞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IPO 투자자입니다. 물론 이 기업이 좋다면 추후에 크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추가적으로 더 공부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앱노의 경우에는 저희가 IPO 투자자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좋은 단점이 나오는데요. 기존 주주가 약 37%나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공모 가격 위에서 거래된 것이 몇 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주주들이 언제든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 여기에 보시면은 유통 주식 합계가 56%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특별히 좋지 않은 이상 저는 웬만해서는 거의 패스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693억의 유통 물량은 굉장히 많이 부담된다. 그리고 얼마 전 에브리봇도 코넥스에서 넘어와서 바로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실한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만 믿고 IPO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채무 상환 자금인데요. 그러니까 재무가 좀 좋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재무 좋지 않은 재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채무를 상환한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 자금 사용 방안도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 기업과 비교인데요. 결국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과연 이 엠로가 펄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했는데 단순 참고 사항으로 여기 보시면은 연결 재무제표 지분 순이익 기준으로 했다. 그 결국에는 이 영림원 소프트랩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PER이 18.29입니다. 그러니까 야, 영림원 소프트랩 18.29 우리 못 받아들인다. 지배 지분으로만 하면은 우리 요거 46으로 계산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순이익 정할 때 우리는 여기 보면은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 우선주로 인한 파생 상품 요거 때문에 돈을 더 붙일 거야. 그러니까 난 늘리고 넌 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 모르겠고 일단 지금 현재 최근 4분기 펄을 제가 그냥 구해 왔습니다. 하니까 영림원 서포트 랩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평균 퍼가 26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빼버리고 싶었는데 사실 도전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고 경제적 혜자가 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잖아요. 과연 이렇게 넣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뭐 넣어줘서 26이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모가액이 29,000원이고 할인율이 23.9%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혜자를 공부하려면 좀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분야의 소프트웨어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얼마나 이 기업 거를 대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력 혜자가 있는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에 좀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은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질 위험이 있고 특히 거래된 가격대가 좀 높았습니다. 공모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 포함해서 56%나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 수수료가 2,000원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 물량으로만 하더라도 한두 주밖에 못 받는 물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원을 깎이면서 이런 위험이 있으면서 할 만큼 매력적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균등까지 패스할 예정이고요. 이 청약에서 승자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받죠. 요 수수료도 받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죠. 투자자한테서 받죠. 그럼 얘네들은 나쁠 게 없는 승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수요예측 결과 및 따로 좀 검토 후에 결정하겠지만 아마 엠로는 균등까지 패스할 게 확실해 보이는 한 8, 90%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엠로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렸고요. 정말 바쁘네요. 아직 두 종목이나 이번 주에 더 남았고 다음 주에 또 대형 종목도 있는데 이것저것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공모주 관련 정보는 대박파파 유튜브에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